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전기기사 실기 제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거는 주 교수님이 강의를 할 거고요. 자, 2번입니다. 조명이죠? 도로의 너비나 넓이나 30m 양쪽으로 30m 간격으로 지그재그. 등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로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주 하나가 배치하여 조도로 하나가 육록수가 나오려고 한다. 조명률, 유지율, 그 다음에 등주의 수은등의 크기는 몇 와트의 걸 사용하는지 일단 광속을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강속을 먼저 계산, 이럴 경우에는 답만 쓰면 안 돼요. 분명히 뭐라 했냐면 강속을 먼저 계산해야 돼. F값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표에서 찾아서 몇 와트 건지 선정하는지를 하시오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번데기로 하면 돼요. 번데기로. 그죠? 번데기로. 그래서 번데기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요 면적 구할 때 면적을 S라는 경우도 있고 A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스키하는 경우도 있고 에리어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단지 면적을 구할 때 여기 나와 있지만 이 등이 만약에 이렇게 한쪽 조명이 돼 있다. 그죠? 또는 중앙 조명 돼 있다. 중앙에. 또는 이제 여기 가운데 돼 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양쪽 조명이라든가 지그재그 조명일 때는 그때 면적을 어떻게 만들었죠? A 곱하기 B에다가 그렇죠? 2로 나눠라. 그래서 넓이라든가 간격을 2로 나누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면적은 요걸로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D가 있죠. 이거 감강보상률이다. 감강보상률인데 만약에 유질이 나오면 얘 역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감강보상률은 n분의 1이 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D가 0.8분의 1. 그렇죠? 조도가 럭스, 6럭스, 면적 30 곱하기 20에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조명률, 그 다음에 등계 쓰는데 하나짜리 얘기하는 거죠. 했더니 약 10,000루먼이 나왔다. 10,000루먼이 요게 들어가죠? 300. 그래서 답은 300럭 선정인데 요거 쓸 때는 반드시 계산값을 쓰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써줘야 돼요. 이거 안 쓰면 틀리고요. 요거만 쓰면 안 돼요. 최종 답까지 써주고 단위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두 개 물어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다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다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죠? 강속을 계산하고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 문항도 있고 요 문항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값에다 강속 구할 때는 반드시 단위를 꼭 써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300와트 선정. 선정이라면 안 써도 되는데 300와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별 제가 6개, 5개 드릴게요. 최고가 5개니까. 그래서 요건 간연도에 많이 나왔죠. 3번. 요거는 사실은 이제 간연도에서 3번 나왔어요. 3번. 옛날 쌍팔년도부터. 그래서 이제 최근 나왔던 한 20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게 2번 나온 거죠. 또 그 20년 전에도 한 번 나왔던 거예요. 이게 사실 공사기사에서 넘은 건데, 요번에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는 아닌데, 제가 별 2개 드릴게요. 자, 그 박스와 금속과 연결할 때, 만약에 이제 이 박스가 정크션 박스, 조인트 박스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금속관을 끼고, 그쵸? 여기다가 양쪽에 이렇게. 여기 말은 뭐예요? 로크너트죠? 그래서, 로크너트가 된다. 또 어떤 경우는 이걸 너트를 쓰는데 정확한 명칭 로크너트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다가 여기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또 끼죠. 전선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절연 부싱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연 부싱 이렇게 쓴 경우도 있고 또는 부싱을 때 부싱 이렇게 쓴 경우도 답이 된다. 절연 부싱. 그 다음에 바닥에 콘크리트 콘센트를 갖다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닥을 뜯어보면 바닥 안에 이제 박스가 이렇게 있고 콘센트 박스가 있고 콘센트 박스에 여기 콘센트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콘센트 박스라고 쓰면 안 돼요. 뭐냐면 바닥이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바닥에 설치하는 콘센트 등 치부할 때 쓰는 콘센트 말고도 랜선이라든가 통신선이라든가 전화선 같은 거 다 치부해야 되죠. 그래서 바닥을 뭐죠? 플로어죠? 플로어 박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플로어 박스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금속과는 아울렛 박스 등 구멍이 아울렛이 구멍이잖아요. 그죠? 구멍이 더 클 경우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껴야 되는데 이 구멍이 너무 커. 그래서 얘가 얇은 관을 끼게 되면, 그죠? 얘가 흔들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배관에서 보면 이렇게 얘가 크고 얘가 작잖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 관과 관을 연결하는 게 뭐예요? 커플링이잖아요. 근데 얘가 크고 얘가 작으면 어떤 식으로 껴야 되죠? 이렇게 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배관에서 뭐라고 그래요? 소방이나 배관에서 레두샤라고 합니다. 또는 리두샤 이렇게 얘기해요. 예두샤, 리두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링 리두샤. 그래서 이걸 링 리두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리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멍 큰 거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링이 구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링 리두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관 상호 연결이니까 뭐 커플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전선 접속 조명용 콘센트 등 이렇게 있어요. 이제 조명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콘센트 박스가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콘크리트 박스. 콘크리트 박스가 있고요. 콘크리트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울렛 박스가 있어요. 보통 콘크리트 박스는 이제 우리 어디 슬라브에 들어가죠. 슬라브 여기 층에 있는 슬라브 천장에 뜯으면 그 안에 박스가 이제 콘크리트 박스입니다. 그거 말고 스위치라든가 콘센트 이렇게 박스가 있죠. 이게 그 박스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지? 슬라브가 아니잖아. 바깥쪽, 우리 바깥쪽을 뭐라 그래? 아울렛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아울렛 박스. 그래서 여기 보면 콘센트 등 조명기구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그래서 아울렛 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슬라브에 들어가 있는 건 콘크리트 박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선관을, 쇠파이프를 조영제 치부에 고정하는 거. 보통 새들이죠, 새들. 새들 갖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캡이라고 노출배관에서 금속관 이렇게 오다가 여기 간 끝에 막아야 되죠. 먼지 안 들어오게. 그래서 엔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드 아울렛 박스, 아웃렛 박스 또 아울렛 박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링리셔, 저렴 부싱, 로크너트, 롱너트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로크너트 발음상 차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어요. 4번. 여기 여러분들 이거 오타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질문 많이 하는데 이게 전류값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오타냐. 원래 여태까지 기존 간연도는 전류값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또 우리가 회로에서 실효값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이거 시옷이 들어가야 돼. 실효값, 전류값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6년 전에 개정된 거예요. 근데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이걸 우리말로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옛날 간연도 헷갈릴까봐 계속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전류값 이게 맞습니다. 이거 죄송하지만 저 수능 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바뀐 거예요 라고 해요. 그 친구는 다 안단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바뀐 거예요. 오타가 아닙니다. 근데 최대값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최대값이 아니고 바뀐 걸로 기준하면 최대값이에요. 최소값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값이 들어가면 기억이 들어가면 앞에 시옷이 들어간다. 원래 이게 다 있는데 그래서 가끔 오타 아니냐?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간연도랑 똑같이 갈까?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 공단에서 안 바꾼 거야, 그 친구들이. 공단에서 그 친구들이 안 바꾼 거예요. 난 우리말 바뀌었으니까 우리말 가야 돼. 바뀐 대로 가야죠. 그래서 표준말이다. 공단께 틀린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알고 계시라는 얘기. 전류값이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우리 좋게 방전율도 줬어요. 보통 안 주는 경우 많죠? 제가 별 표시는 안 했어요. 그죠? 깜빡하네요. 자, 요거는 이제 별 5개 드릴게요. 워낙 많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별 2개 준다 했었나요? 2개. 자, 요거는 내가 별 5개 드릴게요. 워낙 간연도에서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죠? 많이 나왔죠? 근데 착한 게 뭐냐면, 요 방전율을 줬다는 거. 보통 안 주는데, 그래서 방전율도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그때 2차 전류는 충전기 흐름 전류. 그러니까 여기가,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죠. 이렇게 있고, 부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충전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죠? 여기 전류는 여기 전압이 걸려있는 보통 이제 전류 I1 플러스 I2.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배터리에서 나가는 전류하고 그 다음에 전압이 걸려있는 나가는 전류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준 전압이 100V 걸려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부하가 10 곱하기 10의 3승이고 에다가 배터리에서 나간 전류 방전율이 얼마죠? 여기면 납축전지가 얼마? 10. 알칼리가 5니까 납축전지가 얼마예요? 10. 에다가 10 곱하기 상시 부하 용량 10 배터리 용량 200이죠? 200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이 나오겠죠. 물론 이거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20A.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납축전지가 이제 10이니까 알칼리는 아까 5라 그랬죠? 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20A, 얘는 140A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거를 방전율을 안 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방전율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팁에다 해놨어요. 암기 꼭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게 이제 나왔을 때 여기까지 쉬웠다. 요게 조금 요건 쉬웠죠. 수용과에 사용되는 특고압력, 저압력 차단계 종류 세 가지와 약호와 명칭을 쓰는데 제발 한글로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차단기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만약에 세 가지를 쓰 이렇게 나왔어요. 영문 약호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도 50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런 말이 나와도 항상 우리는 쓰시오라고 할 때 항상 우리말로 써야 돼요. 뭐 CT도 마찬가지고 PT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항상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말로 써야 돼요. 약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CT가 뭐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욕중에 십탱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 아니 영어로 쓰든가 그러면 아예. 영어 못 쓰잖아 또. 컨스 트랜스포머 너무 어렵잖아요. 철자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말로 꼭 쓰시오. 그러나 지금 하도 안 쓰니까 하도 우리말로 안 써서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물어봤죠. 이 저자가 저자는 이 출제위원께서 제발 한글로 쓰시오. 세 가지만. 그래서 특고압력 V12, G12, ABB 이거 말고 이제 52도 있죠. 그죠? 이 네 개 중에 약호 쓰고 명치 써요. 근데 이게 시험 장소 가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세 가지 쓰는 게 이렇게 약호 쓰고 하고 명치 쓰는 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약호 3개, 명치 3개 쓰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대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진공, 가스, ABB, 공기차단기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요. 저압력, 자 이것도 약호와 명칭, ACB, MC12, ELB 그래서 기중차단기, MC12, 배수중차단기, ELB, 누전차단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압용 차단기는 이게 다죠. 그 다음에 이제 고압용 차단기, 유입차단기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쉬웠어요. 근데 뭐가 조금 어려웠냐면 6번이 좀 어려웠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별, 한 3개 드릴게요. 3개. 6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별 하나만 드릴게요. 사실 이게 좀 물어본 의도가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별 하나인데, 전격 진압 정도는 안 하지만 설계 전화까지 물어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기술서 책에서 제가 이제 답을 체크했는데, 보통 이제 계통전압이 있고, 차단기도 마찬가지. 퓨즈뿐만 아니라 차단기도 마찬가지. 차단기도 마찬가지예요. 계통전압이 이제 이게 뭐예요? 우리가 공칭전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계기구에, 퓨즈도 기기죠? 기기에 걸리는 전압을 정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격은 보통 공칭전압에 5% 정도 전압이 높아요. 그러니까 5% 정도 전압이 높게 걸리거든요. 그때 높은 전압에 견딜 수 있게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정격 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6에도 얘가 1.05 곱하면 거의 맞아요. 그 다음에 3번도 얘가 1.05 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도 1.05 합치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최대 설계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번은 69라 쓰면 돼요. 69. 7.5도 있는데 69라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 어떤 책엔 7.5도 있겠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6.5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15.5. 여기죠? 15.5.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단 패스하고 3번은 23. 그래서 이제 22로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패스하고 5번은 이제 161. 요거 곱하면 160이 나옵니다. 2번하고 4번인데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2번은 15.5. 그죠? 얘보다 조금 더 크다. 약 0.5 더 크고. 그 다음에 4번은 72.5.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전격 전압은 선로의 최고 전압이고, 원래 설계 전압은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격 전압은 선로 운전 전압의 맥시멈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설계 전압이라는 것은 걔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의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7번. 요거 제가 별 5개 드릴게요. 이게 GPT죠. GPT가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죠? GPT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자, 일단 뭐 A선이 누전됐다, 지락됐다. 뭐 누전이란 말도 나오고 지락이란 말도 나오고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얘가 6,600인데 가만히 보니까 Y결선이죠. 그죠? Y결선. 우리가 보통 6,600은 다 델타인데 GPT 같은 경우에 1차 측을 Y결선한 다음에, 그죠? 1차 측을 Y결선하고 그 다음에 Y결선하고 중성점 접지하고 그 다음에 2차 측은 개방 델타 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결선 방식이. 그 시험 문제에 GPT의 결선 방식을 쓰시오. 1차, 2차 결선 방식을 쓰시오.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고요. 그래서 1차 측 Y결선에 접지하고 개방 델타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 몇 개가 필요하냐. GPT에서 PT 몇 개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거는 단상 PT 몇 개? 3개. 또는 삼상 PT. 삼상 PT 몇 개? 하나. 가 필요하다.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된다. 지금은 이제 전화 물어봤는데, 자, 보통 이제 A상이 지락되면 지락된 상은 0V가 되죠. 그럼 지락이 안 된 상. 얘들도 어차피 Y결선이니까 보통 한 상에는 상전압이죠. 그래서 6,600을 루트 3 나누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지락이 되면 전이상 몇 배? 루트 3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락된 상은 0V고요. 지락이 안 된 상은 루트 3배가 되는 거고, 전이상승이. 근데 개방단. 여기죠. 개방단은 여기 루트 3배, 여기 루트 3배 같이 걸리니까 몇 배? 3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1차 측에 A가 0V죠. 누전됐으니까 B와 C는 원래 6,600인데 그죠? 6,600에 루트 3배가 걸린다라고 했죠? 600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이렇게 걸리는 거죠. 평상시 이렇게 걸려있다. Y결선이니까. 게다가 루트 3배 전이상승 똑같고요. 2차 측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A상이 0V죠. 지락됐으니까. 근데 B 및 C 전구에 전압계 전류계 지시랑 이쪽이 개방단이죠. 개방단인데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A, C 요거 두 개가 있고 전압계 경보 배열 개방단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A는 지락되니까 BC를 물어봤죠. 여긴 개방단이 아니잖아. 그 개방단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평상시 110에다 평상시 이렇게 걸리는 거지, 얘네들은. 그래서 얘가 63.5인가? 63.4인가 이렇게 걸려요. 평상시 이렇게 걸립니다. 평상시. 이걸 이제 벡터로 우리가 표기를 해요. 개방 델타 할 때 나타난 전압이 110을 루트 3 나와서 63.4V가 걸리게. 이게 상전압이죠.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려요. 이거 벡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증명하는데, 기술사에서. 여러분들 뭐 할 필요 없고. 이렇게 걸리다가, 만약에 지락이 됐다. 얘가 2차 측이에요. 지락이 됐다. 그러면 개방단이 아닌 경우에는 루트 3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방단일 때 몇 배?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B하고 C는 개방단이 아니기 때문에 루트 3배. 그 다음에 전압계라든가 벨 쪽은 뭐예요? 개방단이니까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10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표기되고 아니면 110인데 평상시 루트 3배인데 지락이 몇 배? 3배가 되죠. 그 요거 합의가 되면 원래 거야 110에다가 루트 3배 다시 19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표기했는데 이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190.53V 이렇게 나온다. 이거 개방단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팁 같이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림과 같은 송전 계통의 3상 단락사고가 생겼을 때 도명에서 T2에 대한 변압기 100MV를 기준해서 1차, 2차, 3차 PTS의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라. 근데 이 도면은 어디서 많이 봤죠? 이미 앞에서 간연도에서 좀 복잡한 거를, 그죠? 복잡했었죠? 복잡한 거를 딱 요만 물어봤어. 예, 그래서, 이거 풀어봤던 문제네.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렇게 소문항이 한 3개, 4개 되잖아. 그럼 그 중에 한두 개만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럼 3개, 4개 중에서 두 문항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꼭 간연도라고. 근데 어차피 간연도 그래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물어봤을 때, 발전기, 변압기, 송전선인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만 물어본 거죠? 바로 T2, 요놈 물어본 겁니다. T2에 대한 1차, 2차, 3차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12%, 15%, 10.8% 리액턴스가, 그때 용량은 25MVA, 25MVA, 10MV.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이거를 얼마 바꿔라? 100MV로 바꿔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퍼센트 리액턴스는, 그죠? 자기 용량에다가 기준 용량에다가 퍼센트 리액턴스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먼저 1차와 2차는 원래 자기 용량이 25, 기준 용량이 얼마? 100. 그래서 11 곱하면 되죠. 48. 그래서 얘는 25, 100인데 15%, 60. 여기 25, 25잖아요. 그죠? 이번에 10인데 100이니까 10.8에서 108%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냐면 만약에 1차 값을 구해야 돼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제가 이거 원래는 3차 연립방정식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정상적으로 하려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 보면 XP가 1차잖아요. XP가 1차면 이 XP, 요거 XP 들어갔죠? 여기 P 들어갔죠? 그래서 P 값이 들어간 놈끼리는 더하고 P가 안 들어간 놈은 빼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접시장 계산 이거 똑같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48과 108을 더하고 관계없는 거 60을 빼주면 돼. 자, 2차 요거죠? TS죠. 맞아, T자, T. 그럼 T하고 관계된 게 요 새끼하고 요 새끼잖아. T 들어갔잖아. 그 얘하고 얘는 T 안 들어갔지. 그럼 얘하고 더하고 얘 빼주란 얘기야. 그게 바로 0%. 그 다음에 S란 말이야. 그럼 S랑 연결된 게 요 놈이랑 누구야? 요 놈이지. 여기 S 여기 있으니까. 그죠? 여기 S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관계된 게 얘하고 얘를 더하면 되고 얘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끼리 끼는 만약에 P다 그러면 P끼리 연결된 건 더하고 관계없는 거 빼주고 T다. T끼리 연결된 거 더해주고 빼주라. 그 다음에 S끼리 연결된 거 더해주고 나머지 빼주라. 이러면 쉽다. 접지항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별 5개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팁 드렸어요. P상끼리 있는 건 더하고 나머지 기타 빼주라 이렇게 돼 있고. 자, 9번. 요 문제인데요. 요 문제인데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이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별 제가 4개 드릴게요. 간연도에서 4번인가 3번인가 나왔어요. 제가 3번 같기도 하고 4번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이랬을 때 조금 헷갈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2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앞에서 제가 이제 전에 문제 풀 때 제가 이제 이런 경우 차단기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P가 있고 그죠? 또는 차단기 용량은 누추상 곱하기 정격 진화 곱하기 정격 차단 전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 용량을 이걸로 할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 변압기 용량은 누추3에다가 V 곱하기 전압이죠. 이 용량을 기준 용량 할 거냐 그죠? 이걸로 할 거냐 이걸로 할 거냐 2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올 때 이걸로 기준 용량을 이걸로 할 건데 보통 어떻게 한다? 이걸로 할 건데 그쵸. 뒤에 가면 이 문제 풀어볼 거다라고 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답이 2가지야.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답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출제하신 분이 뭐냐면 1번의 균 용량을 이용하여 이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말이 없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단락전류가 단락전류는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에다가 IN이 되죠. 맞아요? 근데 여기 IN이 전격전류잖아. 그래서 IN은 그죠? 100에다가 퍼센트 임피던스 60.5라죠? 60.5에다가
단락전류가 얼마야? 7,000. 그죠? 7,000. 행하게 되면 4,235가 나오죠. 전격전류가. 따라서 3상이니까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6,600 곱하기 4,235. 그래서 만약에 MV다 그러면 이제 10에 마이너스 6승하게 되면 48.412, 48.41 MV가 나온다. 이게 기준 용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지 말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거를 기준해서 1번을 균형을 기용하여 이걸로 기준해서 차단 용량 구하라. 그래서 원래 차단량은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P가 되니까 그죠? 이 용량을 요걸 기준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60.5에다가 100에다가 기준 용량 얼마? 48.4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80.0인데 표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표를 만약에 안 주면 이게 답인데 표를 줬을 땐 반드시 표를 선정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꼭 이렇게만 쓰면 답 처리 안 해줘요. 오답입니다. 그래서 꼭 표를 줬을 때는 표에 있는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0번 옥내 시설할 때 전기 저항이 3옴 이할 때 등등 수도관 접지할 때 이게 이제 뭐냐면 원래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KC 규정에 따라서 문제를 내가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KC 규정에 따라서 문항을 변경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렇게 볼게요. 어떤 문제였냐면 여기가 혼쪽 방조 접지가 아니라 변압기 2차치니까 2종 접지로 되어 있어요. 몇 종? 2종 접지 되어 있고 여긴 저압이니까 3종 접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2종 접지, 3종 접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놔둘까 막 고민하다가 제가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2종 접지 대신 혼쪽 방종 접지, 변압기 2차치 접지, 그 다음에 원래 이제 3종 접지나 1종 접지는 이제 보호 접지라고 그래요. 감전사고에 보호한다. 그래서 보호 접지. 이렇게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만약에 간연도에서 그냥 2종하고 3종이 만약에 나오면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2종과 3종이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뭔만 이해 가시죠? 그래서 2종 대신 3종 대신 혼촉방 접지, 보호 접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가 접지도. 원래 추가 접지도 2종 접지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과연 2종 접지가 무슨 말로 바뀔 건지 저 그래서 혼촉방 접지라고 했는데 참고만 하시고요. 자, 추가 접지 여기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지락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류는 뭐 전류 뭐 상관없습니다. 전류가 지락이 되면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죠. 그래서 10 더하기 10에다가 100 그래서 5A가 되고요. 추가 접지가 있는 경우는 얘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요로 하나 들어가고 요로 하나 들어가죠. 그럼 얘가 두 개가 병렬이 되겠죠. 얘 직렬. 자, 따라서 전류는 10 플러스 두 개가 병렬이죠. 그래서 10 밑엔 도하고 위에는 곱하면 되잖아요. 에다가 100 그래서 8.2125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답은 이제 8.13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얘기죠. 추가 접지를 하니까 지락 전류가 커졌죠. 그래서 차단이 용이하다는 거죠. 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똑같은 추가 접지를 하게 되면 지락 전류가 커지잖아요. 그 위험한 게 아니라 지락이 됐을 때 전류값이 커지니까 이 퓨즈가 빨리 차단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류가 커지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에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퓨즈 대신 차단기가 있다. 그러면 차단기가 더 빨리 차단하겠죠. 그래서 보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전에 간연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러면 추가 접지를 추가 접지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그러면 추가 접지를 하게 되면 하는 이유를 쓰시오라. 이유도 물어봤어요. 이유. 간연도에. 예. 추가 접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하고 이유도 물어봤어요. 이유. 그래서 뭐예요? 전류각 지락 전류를 크게 해서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를 빨리 동작시킨다. 아니면 퓨즈를 빨리 동작한다. 이게 바로 이유가 되는 거죠. 아니면 유효하게 동작시킨다. 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추가 접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락 사고 시 차단기를 배수용 차단기 아니 뭐 퓨즈를 또는 과전류 차단기를 유효하게 동작시킨다. 뭐 이렇게 써도 답이 된다.
그래서 이유도 나왔었다. 여기 규정 보면 그래서 이종접지라든가 이종접지는 이제 어떻게 바뀔 것 같냐. 그래서 이제 중성점 접지나 혼촉방종 접지 바뀌지 않을까. 원래는 이제 이게 개통이죠. 변압기 2차식 개통 접지이기 때문에 이게 개통 접지로 바뀌지 않나.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TT, IT, TN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뭐 저압 개통 접지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이거죠. 저압 개통 접지 이렇게 이종 접지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그 문제를 할지는 이제 사실 저도 모르죠. 이종 접지를 과연 어떤 말로 바꿀까? 보통 이제 3종 접지는 보호 접지 바꿀 것 같고, 요게 좀,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3종하고 특3종은 저압 보호 접지고, 만약에 1종은 이제 고압, 특고압 보호 접지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3홈에 있다. 여기 보면 접지를 이용해서 혼촉방지. 원래 이제 2종 접지죠. 원래는 2종 접지를 제가 이제 혼촉방지 접지를 했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꿨어요. 그걸 좀 아마 나오게 되면 간연대는 2종 접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바꿨다는 거 좀 양해가 아니라 뭐 맞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상 유도전동기는 반드시 기동장치가 있어야 돼. 그죠? 왜냐하면 기동장치에서 기동이 안 되죠? 전동기가 어떻게 돌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정회전, 역회전. 그러면 얘 전동기가 정역 이렇게 되니까 기동장치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또 뭐냐면, 따라서 또 역회전 시키는 경우는 또 방법이 있어요. 또 역회전을 반대로. 거꾸로.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세 가지를 골라서 집어넣으시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반 하면 또, 이거 외워야 되는데, 반. 우리가 이제, 나쁜 놈을 반역한다라고 하죠, 반역. 그 다음에 나누는 건 분기라고 하죠. 반역한다, 분기한다. 그 다음에 세이딩 코리형은 뭐, 나머지 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이딩 코리형은, 안 돼? 맞을 텐데? 저도 기기 선생이 아니어서, 디귿, 니은, 기읍. 빨리 봐야 돼요. 그죠? 쪽팔리니까. 디귿. 이게 브러쉬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지워야 되죠. 요게 브러쉬. 저도 이상하다라고 했어요. 하면서. 요게 이제 디귿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브러쉬. 그래서 반부. 이렇게 반부. 그 다음에, 분기. 그 다음에 세리코, 역회전. 그래서 요게 비읍. 얘가 이제 비읍, 얘가 디귿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니은이 들어가는 거고, 얘가 기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부, 그 다음에 분기. 세이딩은 역회전이 안 된다서 세역,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세역, 이렇게 외우시면 외울 수 있다. 굳이 얘기하면 요 놈은 제가 별 간연도에서 이렇게 구하는 게 있고, 이유까지 물어봐서 총 2문제 나왔어요. 쌍팔년도까지 포함하면 3문제인데, 그래서 별 제가 2개 드릴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별 하나 드릴게요. 원래 요 별 하나, 요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류가 흐를 때 손실이 100kW이며, 그 다음에 부하율이 0.6일 때 평균 손실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전력에 있는 문제죠. 전력에 보면, 손실 계수 H는 여기 있네요. 최대 전력 손실, 그 다음에 평균 전력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전력 손실은 원래는 최대 전력 손실에다가 손실 계수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3i제곱 r에다가 H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평균 전력 손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지금처럼, 일단 H값을 안 줬을 때, 지금은 이제 손실계수는 안 줬잖아요. 안 줬을 때 H값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평균 전력 손실인데, 여기 보면 3i제곱 r을, 그건 전류하고 R값 구하고, 최대 전력 손실을 지금은 줬죠. 얼마? 100이라고 줬잖아요. 얘를 100이라고 준 거죠. 100에다 곱하기 H입니다. 그래서 H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H값을 구하려는데, 그 H값은, 그죠? 알파 F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의 제곱.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그래서 알파가 여기 보면 0.2, 0.2, F 부하율이죠? 부하율이 0.2 플러스 1 마이너스 0.2에다가 부하율 제곱 0. 곱하기 0.6의 제곱 하게 되면 0.408. 그래서 100에다가 0.408 곱하면 40.8. 사실 간연도에서는 이 H값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쌍팔년도에 이거 구하는 게 있긴 있었어요. 딱 하나. 손실계수 H값을 구하는 게 쌍팔년도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얘보다는 이제 평균 전력 손실을 구하는 건데 최대 전력 손실을 3i제곱 R로 구해서 H값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 유형은 요 문제 자체 요 H값을 구하는 거는 별 하나 드릴 거지만 평균 전력 손실 구하는 것이 별 제가 2개, 3개 드릴게요. 3개. 알아두셔야 돼요. 요 3i제곱 구한다는 거 삼성일 때 알아두셔야 되고. 자, 13번 감리 문제가 나왔네요. 뭐 이걸 여러분들 저도 이거 못 이었어요. 못 이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자 감리 문제는 나왔던 거 빼고서 암기하라. 그렇죠? 감리는 나왔던 거 빼 나머지 부분을 이루는 게 항상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답은 공품안. 이러려면 이렇게 되죠. 앞대가리. 그래서 암, 품, 공 또는 안공품, 공품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외우셔서 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4번 문제 이게 나와서 사실은 이제 많이들 틀렸어요. 점수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게 점수가 그때 9점인가 10점씩 나왔어요. 이거 나왔을 때 거의 다 맞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술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기술사 이제 발송배정 기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여기 나왔던 거죠. 그래서 많이들 틀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기준 용량은 이렇게 있어요. 100mg 오케이가 되는데 근데 이게 무슨 용량이냐 이거지. 이게 이제 사실 머리가 아팠던 거죠. 한전, 킵코가 한전이죠. 한전에서 공급받는 게 1000mv다. 이게 단락 용량이에요. 단락 용량. 이제 여기부터 이제 막히는 거죠. 저 1000mv가 뭐지? 그 다음에 R과 XB. R분의 X가 열이란 얘기죠. 이 뜻은 뭐냐면 X는 저항의 몇 배란 얘기야? 10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X는 저항의 10배 값 이런 뜻이죠.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킬로매당 R하고 X 줬고요. 그 다음에 투트라인이고 삼상 2500kV이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7%인데 R과 X가 얼마? 8배. 그래서 X는 R의 저항의 몇 배? 8배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단락점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전원측의 RX 임피던스, 전원측이 여기죠. 변압기 전원측. 그 다음에 케이블의 임피던스 값을 구하라. 요거 여기 전원측이고 그 다음에 케이블, 요 케이블의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구하라. 그 다음에 변압기 대에서 R과 X 임피던스 구하라. 그 다음에 단락점. 이걸 다 합치해야 되겠죠? 단락점에 대해서 합성 임피던스 구하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단락절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전원측을 보겠습니다. 전원측을 보게 되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차단기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P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차단기 용량의 100의 P가 되니까 그죠? 그럼 얘가 아까 1000kV가 단락 용량이죠? 100에다가 100mV. 기능량이 100mV잖아요.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10%가 나왔죠. 요걸 알고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퍼센트 임피던스와 퍼센트 임피던스는 원래 어떻게 구하죠? 퍼센트 R의 제곱 플러스 퍼센트 X의 제곱이잖아요. 그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루트를 없애려면 어떻게 제곱을 씌우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제곱 씌우고 여기 제곱 씌우고 여기 제곱 씌우면 날아가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의 제곱은 퍼센트 R에 요 제곱이 남아있죠? 플러스 퍼센트 X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구하려면 요 값을 미지값 요 놈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요 놈을 알아야 이제 뭐 무슨 값을 알 수 있어요? 리액턴스 값을 알 수 있죠. 리액턴스는 저항이 몇 배? 10배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구해서 10% 나왔고요. 자, 그러면 X는 저항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R에 X가 되니까 퍼센트 R. 그러면 리액턴스는 저항의 몇 배? 10배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약간 장난친 거죠. 뭐가 그러냐면 퍼센트 R이 이제 만약에 이거는 플러스 10% R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럼 퍼센트 R은
이게 뭐예요? 10 플러스 1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제곱은 뭐, 일단 빼고. 그러면 요게, 100이죠? 100? 예. 여기 제곱이니까, 여기가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겠죠? 100, 이렇게. 퍼센트 아래 제곱 이렇게 그대로 있고, 1의 제곱은 아니니까. 그래서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아니면 일단,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넘기지 말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퍼센트 R이 공통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퍼센트 R의 제곱은,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곱하기 이런 거 하면 얘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1의 제곱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100일 나오는 거죠, 100일. 그래서 곱하기니까 100일의 퍼센트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요거만 알면 나머지 똑같아요, 이제. 자, 볼게요. 따라서 퍼센트 임피던스 10이죠. 퍼센트 임피던스 제곱은 10의 제곱은, 그죠? 그래서 퍼센트 리액턴스는 100일의 퍼센트 R의 제곱이니까 퍼센트 R은 루트, 여기 이제 여기서 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퍼센트 R의 제곱은, 그죠? 100일의 10의 제곱. 10의 제곱은 100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퍼센트, 요걸 없애려면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요거죠.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그래서 0.995037 이렇게 나온다.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뭐였죠? 조건이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5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0.9950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퍼센트 R을 이제 구한 거죠. 퍼센트 R을. 요번에 이제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R을 알았으니까 쉽잖아요. 퍼센트 리액턴스는 저항의 몇 배 더 크다랬지? 10배 크니까 여기에다 10배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9.504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퍼센트 비율 계산했고요. 그래서 여기 저항값만 알면 이제 리액턴스 값, 임피던스 값, 요거 임피던스 앞에서 구했고요. 금방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번에 이제 케이블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케이블, 킬로미터당, 요게 이제 저항이란 얘기예요. 요게 저항이죠? R이고. 요게 뭐예요? 리액턴스죠. 그래서 여기다가 3kg 곱하면 전체 저항과 리액턴스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공식이 뭐예요? 10V죠. 퍼센트 R은 10V 제곱 PR이죠? 10에다가 22,900. 요 공식을 써먹을 때, 요 공식을 써먹을 때, 항상 여러분들 들을 게 뭐냐면, 10V 제곱 PZ 써먹을 때, 요 공식. P는 반드시, 그쵸. KVA가 기준이다. 꼭 알아야 되고, 용량. 이 공식 써먹을 때, V는 따라서 선간전압. V는 선간전압이고, 반드시 뭐가 기준이다? 킬로볼트가 기준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용량은 KV가 기준이고, 선간전압은 기준화돼 반드시 킬로볼트가 기준. 요걸, 요 공식에 대한 건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건 아니고요. 요거에 대한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V제곱 22,900, 10의 3승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래서 용량은 아까지만 100MV잖아. MV니까 뭘 바꿔야 돼? KV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3승 KV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은 뭐 0.234 3kg 곱하면 되고 나오고 똑같아. 얘 했으니까 똑같죠. 요거만 조심하면 돼요. 따라서 합치면 되잖아. 절대값은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그죠? 요거 해서 루트씩 하게 되면 16.282로 이렇게 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어때요? 3번은 똑같아.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아까 10배였고 요번에 8배잖아요. 똑같이 가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임피던스 R의 제곱, X의 제곱인데 퍼센트 R이고 그다음에 8%인데 R의 제곱 8배가 된다 그랬죠? 요 8배에 8%가 아니라 퍼센트 R의 8배. 따라서 88이 64죠? 64에다가 요거 R 값이 1이 곱하기 1이 있으니까 65가 되고 퍼센트 R의 제곱. 따라서 퍼센트 임피던스 여기 280이 나왔죠? 앞에 똑같이. 여기 보면 280%가 나왔고요. 왜냐면 차단기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P 이걸로 구한댔으니까 얘가 잘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차단기 용량의 100에다가 P 이걸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변압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변압기 거. 아까 변압기 용량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있잖아요. 임피던스가 7%고
용량은 2,500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500인데 MV를 바꾸면 이제 2.5 MV가 되고 그다음에 임피던스가 7%. 그래서 요걸 100M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2.5를 100MV 기준으로 바꾼 거죠. 7%를 잠깐만요. 이렇게 푼 게 아니네. 그죠? 제가 착각했네. 기준용량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 변압기 용량의 7%라고 줬잖아요. 그럼 얘를 구할 필요 없는 거죠. 그치. 그러면 현재 작용량이 7%야. 그죠? 퍼센트비단 7%인데 작용량이 얼마야? 2.5 MV죠? 2,500이니까. 이게 100MV를 바꿔야 되죠? 기준용량으로. 그래서 280. 큰일 날 뻔했네요. 이 공식이 아닙니다. 이걸로 하면 돼.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따라서 280이면 퍼센트가 R값 나오고.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R의 8배니까 곱하면 되고 8배. 그래서 여기 3번이 나옵니다. 자, 4번은 합성 임피던스라고 했죠.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 토탈 퍼센트 R 다 더하면 되고 퍼센트 리액턴스 다 더하면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 계산해야 되니까 루트 씌고 제곱하면 되죠. 300.0881. 그래서 답은 여기까지. 왜냐면 넷째 자리까지 적용하라라고 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단락전류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단락전류. 단락전류 공식이 어떻게 되죠? 퍼센트 임피던스 100에 IN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 300.088이라고 100에다가 전격 전류죠. 근데 거기 이 단락점은 변압기 몇 차치기야? 2차 치기죠. 그러니까 2차 전류가 380이 되는 거고 용량은 100A니까 10의 6승이고 그 다음에 몇 킬로암페어냐라고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성 킬로암페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50.4617kA 답은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된다. 자, 좀 이런 문제의 유형은 사실은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당황을 했고 사실 이때 좀 사실 합격자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때. 자, 요거는 주 교수님이 이제 강의할 거고요. 시퀀스. 자, 16번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1 부하 곡선을 가진 세 개 ABC 수형과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넘기면 안 되죠? 주의사항이, 여기 보면 평균 전력 3개를 다 줬어요. 그죠? 평균 전력 3개를 다 줬고, 그 다음에 역류를 줬어요. 원래 이거 줬으니까 참고해야 돼요. 평균 전력 구할 필요가. 원래 평균 전력은 뭐야? 사용 전력량을 시간으로, 그죠? 전력량을 시간으로 이렇게 나눈 게 평균 전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줬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사용 전력량을 해서 시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줬어요. 그래서 무림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합성 최대 전력. 합성 최대이 뭐야? 이 세 부하가 쓴 것 중에 합해봐요. 여기 다 쳐봐. 그럼 어디가 제일 크냐라고 해서 아마 여기 걸 같아요. 요 라인. 그죠? 여기가 제일 크죠? 그래서 8, 3, 1. 그래서 1200kW가 제일 크죠? 요게 제일 커요. 나머지 5, 4, 2, 그러면 11. 13이 제일 크잖아요. 12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요게 바로, 제일 크다 이거죠. 그래서 합성 출력은 이제 12,000kW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 부하율, 전체 부하율 구하셔야 되는 거죠. 전체 부하율. 원래 부하율 공식이 어떻게 되죠? 부하율은 그렇죠.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이잖아요. 근데 평균 전력인데 이미 앞에서 표에서 평균 전력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4,500 더하기 2,400 더하기 900. 그 다음에 12,000.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면 최대 전력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합성 최대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곱하기 100 해야 되겠죠? 곱하기 100. 그랬더니 얼마 나온다? 65%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부등률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어요. 부등률. 부등률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부등률은 여기가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해서
개별 최대 전력이 합이 되겠죠? 자, 합성 전력이 얼마예요? 아까 12,000 나왔고. 그러면 개별 최대 전력을 찾아야 돼요. 찾는데, 여기 볼게요. A 부하는 제일 큰 게 8이죠. 요거 제일 8이고, B 부하는 제일 큰 게 요거죠. 4죠. 그쵸? 그 다음에 C 부하가 제일 큰 게 요거네. 그죠? 2네요. 8, 5, 2. 그죠? 그래서 8, 5, 2. 얘는 12가 되는 거고, 그죠? 물론 이제 여기 킬로와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8 곱하기 8,000, 5,000, 2,000, 여기 12,000. 이렇게 계산하면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8,400에 1.166, 반올림해서 1.1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봤냐면, 최대 부하 시, 이런 말은 12,000일 때는 얘기예요, 여기서. 12,000일 때, 그죠? 이런 뜻이죠. 12,000일 때. 12,000, 합성 전력이 아까 12,000이 최대, 우리 합성 전력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 부하가 말은 뭐냐면, 합성 최대 전력을 기인해서 각 전체의 역률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그렇죠.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의 유효 전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2,000. 아까 부하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8,000, 3,000, 1,000 있을 때 역률 값이 180, 60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각각의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계산해서 역률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무효 전력은 P 유효 전력의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무효 전력이 나오잖아. 근데 역률이 100%일 때 무효 전력이 빵이죠. 그쵸? 얘 빵이고. 얘 같은 경우는 2400에다가 0.8에 0.6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아니죠. 2400이 아니죠. A는, 여기가 8000이 요걸 때지. 요거니까 8000에다가 8000일 때는 무효 전력이 빵이고, 여기 3000이잖아요. 3000일 때는 역률이 0.8에 0.6이면 되고, 그 다음에 1이죠. 1일 때는 0.6에 0.8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8000, 3000, 1000이죠. 얘는 무효율이 없는 거고, 그렇게 무효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까 13,000일 때, 13,000일 때, 그래서 8,000일 때 무효율 빵이고, 3,000일 때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1,000일 때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무효력 이렇게 나왔습니다. 빵이니까 무시하고, 그래서 다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유효전력, 무효전력. 그래서 각각 집어넣고 곱하기 100 하면 95.82%가 나온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이번에 뭐냐면 한 문제 더 있어요. A 수용과에 대해서 요 A 요 지울게요. 이제 보기 쉬우니까. A 수용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A 수용과를 제가 그래프로 그릴게요. 다시 요거 A 수용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 A 수용과죠. 자, 첨두부하가 최대 전력이에요. 최대 전력은 몇 킬로와트? 여기 8킬로와트. 첨두부하가 지속되는 시간 여기죠. 요거. 요놈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4, 6, 8, 10이잖아. 10.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뭐 오전, 오후 된 거 쓸 필요 없어요. 10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공급된 전력량이 뭐예요? 전력량이.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kW가 둘, 넷, 5시간. 6시간. 2kW 6시간. 올라가서 6kW 2시간. 올라가서 7kW 2시간. 올라가서 8kW 2시간. 쭉 내려서 5kW가 여기까지인가요? 5kW가 둘, 넷, 6, 8, 10시간 내려와서 2kW가 2시간.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08 메가와트 아워가 나온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풀은 것 같은데요. 맞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어려웠던 게 어떤 거냐면, 요거는 제가 이제 요건 5개 드릴게요. 워낙 간연도에서 많이 비슷한 유형이 나왔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려웠죠. 이게 어려우면서 많이들 힘들어했고요. 점수도 컸고, 10점짜리인가 9점짜리인가 그래요. 굉장히 컸고, 여기서 요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쌍팔년도에 한번 나왔던 건데, 요거 아마 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요 공식. H값 구하는 거. 요거는 또 새로운 문제 유형이죠. 사실은. 전에는 이제 이제 단상 전동기의 이제 기동 방식, 반콤 분쇄, 이게 기동 방식이죠. 만 나왔지. 얘네들의 역회전하는 거 이건 안 나왔었고, 요건 관여도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미 풀어왔던 거 관여도에 있었던 거고, 요것도 있었던 거고, 요것도 관여도에 있던 거고, 요게 어렸던 문제죠. 요쪽 뒤에 거 아마 못 쓸 거예요. 이거 많이 못 썼을 거예요. 요거는 아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아는 거, 요거는 아마 절반 정도 맞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요거 아는 문거, 요거 테이블 스펙도 관여도에 있던 문제죠. 그래서 이해를 보게 되면 이제 어려운 것, 아까 9점짜리인가 12점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혼동이 오는데 아마 9점인가 12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게 나왔고, 그 다음에 파워퓨즈에 대한 설계값 못 썼을 거고, 그렇죠? 이런 거 포함해서 한 3개 정도가 좀 어려웠는데, 그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이래보다 조금 어려웠다. 자, 어떻게 간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회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3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